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잖아요. 평범한 직장인이 저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쭉 해보려고 해요. 결국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한다는 거는 저도 해봤지만 그 시간, 업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일이 일비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멘탈적인 그런 효과가 많이 있어서 주식을 이제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직장인이라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내가 살 집을 사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투자로 내가 전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닌데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것도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서울 아파트가 지금 긴 10년 동안 상승률을 보면 연평균 서울 아파트가 8%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국내 은행은 10년 동안 은행 이자가 2% 정도 줬고, 그 다음에 이 슈드라는 거는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ETF 상품이 연평균 수익률이 13%가 되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QQQ라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게 19% 정도 연평균 수익률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가 7%에서 8%가 오르고 있는데, 최소한 아파트나 부동산 형태로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매년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말 그대로 굴려야 하는데, 그러면 안전하게 잃지 않는 방법으로 굴려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의자라는 사람은 왜 국내 은행도 아니야? 일단 국내 은행도 아니고 왜 국내의 아파트와 미국에 있는 주식 QQQ만 왜 했을까? 이거를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한국 부동산이 지금 전체 그 액가가 1경 7천조예요. 그리고 한국 주식은 3천조죠. 전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물론 다른 거 다 더 있을 수 있지만, 자, 요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산 포트폴리오가 거의 8대2 정도로 어디에 있어요? 부동산에 있잖아요. 즉 부동산이 급등하고 급락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의 돈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집이라는 거는 되게 단순히 이런 돈을 떠나서 내가 회사 생활이 직장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거리, 1시간 안에 회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곳에 자식을 키울 수 있는지라는, 말 그대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돈을 떠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그래서 부동산이 중요하다는 의미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몰리는 곳은 결국 부동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일단 하나를 보면 되고, 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볼 거는, 미국 주식과 미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얘네는 거의 지금 5대5 아니면 주식이 6대4 정도로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을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을 여기서 어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물론 미국 부동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국 주식이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은 당장 현금화가 우리가 원할 때 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내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면, 결국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시장 규모만 봐도 이건 52조 달러예요. 여기다가 1350원을 곱하면 몇 경 단위가 나올 거예요. 즉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주식 투자를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그냥 간단한 한 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결국은 물리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몸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하기에는 한 것만큼 또 좋은 것이 없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근거를 드리면, 전체 글로벌에 있는 주식 시장 중에 미국 주식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42% 정도 되고, 중국이 10%, 일본이 5%, 한국이 1% 정도 돼요. 즉 한국에서 뭐 그냥 개별 주식을 하는 거는, 개별 주식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별 주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식 시장을 나의 자산으로 보고 안정적인 투자로 보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주식을 하는 게 맞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미국 장을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근데 왜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맨 처음 봤을 때 아파트고 나발이고 그냥 미국 지수를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노동이 들어가서 월급도 보고 직장이라는 벌어서 그걸로 투자를 하는 거고, 나는 먹고 싸고도 해야 되잖아요. 즉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식만 올인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가 있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식을 하게 되면 물론 미수를 쓴다던가, 아니면 세배 이런 레버리지 ETF를 산다던가, 아니면 신용대출을 써서 물론 할 수는 있죠. 내 원금에 대해서 더 돈을 일으켜서. 그건 부동산도 똑같아요. 하지만 보통 주식은 그래서 내 원금에 곱하기 1배 내지 뭐 2배, 아니면 연봉만큼, 신용대출은 그 정도밖에 활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엄청 높고, 미수나 이런 신용대출은. 그러면 주식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면, 반대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 있고 나라에서 대출이라는 거를 해서 엄청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실제 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내가 현금 1억을 가지고 만약에 미국 주식에 있는 QQQ를 사놨을 때는 10년이 흘렀을 때 연평균 상승률이 19%로 계산했을 때 5.7억이 돼요. 그러면 4억 7천 정도를 번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현금 1억에 3억 대출을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월 납부금이 원리금이 한 14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자가 한 6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년으로 계산하면 7,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4억에 있는 아파트가 10년 뒤에 8.6억이 됐을 때 7,200을 빼면 7.9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억 9천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돈은 미국에 있는 QQQ를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결국은 이 QQQ라는 이 1억이라는 돈도 결국 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내 집 하나를 마련을 해서 출퇴근 거리를 1시간 안에 끊고, 그 다음에 내가 근로소득이 나의 그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를, 좋은 대기업을 들어가서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남은 이제 집을 사고 남은 여윳돈으로 이제 미국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포트폴리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유튜브원들을 많이 보면, 실제로 내 집 하나를 갖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에 올인하시는 분도 있고, 말 그대로 부동산만 올인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은 결국은 전업 투자자잖아요. 전업 투자자. 뭐 내가 주식을 잘하거나 부동산을 잘해서 전업 투자자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 뭐 그래도 돼요. 근데 저처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도 키워야 되고, 초중고가 있는, 그리고 직장 생활에 1시간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60세까지 정년을 다닐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집이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을 하나를 일단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면서 또 기회가 있으면 집이 떨어지면 하나 집을 더 사고, 물론 여기 대전제는 집이든 주식이든 언젠간 폭락을 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집과 주식을 병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 구독자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유튜버의 너희 자리라는 거를 하는 이유는, 당장 이 투자로 집이나 투자, 차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내가 직장인이 근로소득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 근로소득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결국은. 물론 나는 임대업을 할래, 나는 전업 주식 투자자가 될래, 비트코인을 할래,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 영상은 어차피 의미가 없고, 결국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회사를 이직을 하거나 내 능력을 키워서 내 연봉을 올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법. 그리고 회사는 결국은 나이가 35에서 36 전에 결정을 안 지으면 어차피 못 옮겨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35에서 36 사이에 나의 직장은 이제 거의, 직장과 내 연봉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사실 특이 케이스가 아니면 이직이나 아니면 연봉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줄어들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중반까지는 이런 집이나 투자, 차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내의 능력을 살려서 좋은 직장과 좋은 현금을 만드는 데 일단은 올인을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차를, 중고차를 하나 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돈이 모이면 투자가 먼저가 아니라 일단은 저는 집을 먼저 하나 구매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저도 투자 먼저 했었어요. 주식도 해보고 저는 자영업도 해보고 뭐 비트코인도 다 해봤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일단은, 왜냐면 지금 제가 뭐 결과론적으로 최근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이 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실제로 내 집이라는 거를 살아보니까 이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사는 그 안정감, 그리고 출퇴근이 1시간 내에 끊어졌을 때의 나의 몸의 피로도, 그 다음에 그것이 발생해서 회사 생활을 더 잘하게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돈도 더 잘 모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과 투자를 하긴 하되 순서는 집과 투자가 맞고, 집은 한국 부동산을 하고 투자는 미국에 있는 지수를 따라갈 수 있는 개별 종목이 아닌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